돌아온 통장. 프롤로그. 차가운 겨울밤. 겨울 저녁 7시. 쓸쓸한 골목길. 찬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후. 72세 이춘자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손에 쥔 통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예금주 이정호. 잔액 3,240원. 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통장 하나 믿었는데 내 새끼가 날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지.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호야, 너 어디 갔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울렸습니다. 춘자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믿음이었고 사랑보다 깊은 건 상처였다. 한 장 평범했던 날들. 6개월 전 춘자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춘자네 반찬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아줌마, 시금치 한 단 주세요. 배추는 신선한 걸로요. 장을 보고 돌아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모두 손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멸치조림 하나요. 네. 잠깐만요.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춘자는 웃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손님들의 칭찬이 힘이 되었습니다. 아드님이 도와주신다더니 요즘 안 보여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 요즘 바빠서요. 회사 일한다고. 춘자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아들 정호는 3개월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두장 아들을 믿었던 어머니. 1년 전 춘자는 큰 결정을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죽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집은 30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집이 팔렸습니다. 3억 원.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합쳐 총 3억 5천만 원. 춘자는 은행 앞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정호가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아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호야, 여기 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정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투자 좀 알아봤어요. 요즘 이자도 없고 제가 굴려볼게요. 엄마, 노후 준비하는 거예요. 괜찮겠니? 네. 제가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안전해요. 믿어주세요. 춘자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알았다. 너 믿고 맡길게. 그날 춘자는 통장을 정호에게 건넸습니다. 정호 명의로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잘 부탁한다. 걱정 마세요. 엄마, 세장 연락 없는 아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바쁜가 보네. 2달이 지났습니다. 또 전화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호야, 엄마야, 연락 좀 해라. 답장이 없었습니다. 3달째. 춘자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의 회사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이정호 과장 좀 바꿔주세요. 이정호 과장요? 그분 2달 전에 퇴사하셨는데요. 춘자는 얼어붙었습니다. 퇴사요? 네.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춘자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통장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240원입니다. 네. 3억 5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출금 내역을 보니 2달 전에 전액 출금되었네요. 춘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장 무너지는 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들도 없었습니다. 춘자는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도 접었습니다. 가게 임대료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가게 문 닫으세요. 네, 건강이 안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춘자는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밥 드세요. 할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이런 일 하시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몸은 힘들었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춘자는 통장을 꺼내 봤습니다. 예금주 이정호, 잔액 3,240원. 정호야, 너 정말 이러는 거니?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엄마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5장 케어하는 노인의 말. 어느 날 케어하던 노인이 물었습니다. 춘자 씨도 가족이 있으시죠? 있었어요. 있었다니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이 문제입니까? 춘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말이죠. 춘자 씨. 네.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언젠가 돌아와요. 춘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돌아오면 좋겠네요. 6장 쓰러진 아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춘자는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 하나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편의점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 저 사람. 가까이 가봤습니다. 낡은 점퍼, 헝클어진 머리,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 하지만 춘자는 알아봤습니다. 정호야. 정호였습니다. 엄마.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정호야. 일어나. 정호야. 춘자는 아들을 흔들었습니다. 정호는 눈을 떴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일어나. 집에 가자. 춘자는 40대 중반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72세 노인이 아들을 부축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7장 집으로 돌아온 아들. 월세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여기 어딘가요? 엄마 집이야. 정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팔았어. 내가 투자한다고 해서.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자는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씻어. 옷도 갈아입고. 네. 정호는 씻고 나왔습니다. 춘자는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먹어. 엄마. 먹으라고. 정호는 라면을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8장 진실. 며칠 동안 춘자는 아들을 돌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차려주고 씻게 하고 채웠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춘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야. 네,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 말고. 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주신 돈으로 투자를 했어요. 친구가 좋은 거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근데 사기였어요. 친구도 속았고 저도 속았어요. 돈이 다 날아갔어요.
춘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돈이 내 전부였어. 너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집 팔아서 모은 거였는데. 알아요. 알아요. 엄마. 정호는 울었습니다. 엄마한테 어떻게 말을 해요. 3억 5천만 원을 날렸다고.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야? 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춘자도 울었습니다. 넌 그 돈보다 내가 사라진 게 더 아팠어. 엄마는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엄마.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9장 돌아온 통장.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주머니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통장이에요. 제가 다시 만든 거예요. 춘자는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예금주 이정호, 잔액 120만 원. 이게 길에서 일용직일 하면서 모은 거예요. 많이는 못 모았어요. 하루에 10,000원씩이라도 넣으려고 했는데 춘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호야, 엄마, 저 이제 제대로 살려고요. 일 구하고 돈 벌어서 엄마한테 다 갚을게요. 바보야. 춘자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돈은 됐어. 내가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엄마, 다시는 엄마 앞에서 사라지지 마라. 알았지? 네, 약속할게요. 10장 새로운 시작. 일주일 후, 정호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엄마, 일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몸 조심해라. 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거 봉투를 건넸습니다. 원이, 제 월급이에요. 다 드릴게요. 아니야, 넌 내 돈 쓰고 살아야지. 엄마, 받으세요. 제가 갚아야 할 빚이에요. 춘자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맙다. 11장 엄마의 선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작은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정호가 모아준 돈으로 보증금을 냈습니다. 간판이 걸렸습니다. 이정호 반찬. 정호가 놀랐습니다. 엄마, 이 이름이 내 이름이야. 왜요?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춘자는 웃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다시 시작한 이유니까. 내가 돌아온 게 엄마한테는 새 출발이야. 정호는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12장 함께하는 하루, 가게가 열렸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 춘자씨, 다시 가게 여셨네요. 네, 돌아왔어요. 그런데 간판이 바뀌었네요? 이정호 반찬, 제 아들 이름이에요. 아드님이 도와주시나 봐요. 네, 매일 도와줘요. 정호가 뒤에서 반찬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치 더 가져올게요. 그래, 고맙다. 손님이 웃었습니다. 모자가 함께하니까 보기 좋네요. 춘자도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행복해요. 13장 통장의 의미. 1년 후, 춘자와 정호는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엄마, 이제 통장을 엄마 명의로 바꿔야죠. 왜? 제 명의로 된 건 불안하잖아요. 춘자는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대로 둬. 엄마, 그 통장은 내가 엄마한테 돌아온 증거야. 그냥 두고 싶어.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엄마 명의로 새 통장 하나 만들까? 그래, 그게 좋겠다. 둘은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예금주 이춘자, 이제 이 통장에 함께 저축하자. 네, 엄마. 창고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자가 함께 저축하시니까 보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에필로그 배신과 용서 사이 5년 후 이정호 반찬은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춘자는 이제 77세가 되었습니다. 정호는 50세가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그래도 몸 생각하셔야죠. 너랑 함께 일하면 안 힘들어. 둘은 웃었습니다.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아드님이랑 사이가 정말 좋으시네요. 춘자는 웃었습니다. 항상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래요? 한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배신당했다고 느꼈죠. 정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용서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죠.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자식이니까요. 엄마니까요. 손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아들이랑 다퉜는데 용서해야겠네요. 그러세요. 후회하기 전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춘자와 정호는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응? 엄마가 절 용서해 주신 거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알아.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생각했습니다. 배신은 상처를 남기지만 용서는 사람을 다시 살게 한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통장은 다시 돌아왔고 아들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끝. 가족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치유도 줍니다. 배신은 잊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다시 만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돈보다, 자존심보다 중요한지. 때로는 용서가 가장 큰 용기입니다.